시작!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농업인이 되고, 막 이런 도시 농업인도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농업인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땅을 생각을 하는데, 땅의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땅의 입지, 입지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 또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성에 있느냐, 아니면 용인에 있느냐, 뭐 이런 경기도에 있느냐, 아니면 저 충청도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도로변에 있느냐, 큰 도로변에 있느냐, 2차선 도로에 있느냐, 아니면 농로만 있느냐, 아니면은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이,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으면은 뭐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도시민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쉽게 그러니까 외부의 손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농업이 가능하죠. 뭐 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그죠. 너무 멀면은 가기 싫어져요. 멀거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들어오기 불편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단체 손님들, 네. 무슨 뭐 모임에서 오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버스 들어오는 게 막 불편하다든가, 차 대기 불편하다, 이러면은 못 오죠.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입지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요? 네. 어디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이 개천이 있다 하더라도 개천에 물이 적거나, 네. 아니면 물이 오염됐거나 이러면은 쓰기가 어렵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하수가 잘 나오는 곳이, 과거에는 그 지하수는 아무데나 파도 잘 나오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거기 땅을 샀는데 내가 이게 물이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지하수면? 주변에서 쓰는 걸 보고 물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수는 이렇게 낮게 파는 거, 깊게 파는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주변에 이 동네 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하수 파갖고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 좀 어느 정도 내 땅도 비슷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네. 흙의 그 상태, 흙이 뭐 약간 물 빠짐이 좋은 흙이냐, 아니면 지름성의 흙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에 대한 변수들이 처음에, 네. 도시에 와서 땅을 살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기 쉽지 않아요.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 이거 져야지, 고추 농사 져야지, 토마토 농사 져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네. 상황이 맞지 않으면 변경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농사 품목을 품목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땅이나 그 환경이 그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난 요거 지면은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환경이 안 맞아서 뭐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작물을 심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작물이 사는 땅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입지에 맞는 그 품종으로, 농업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훼 농사가 아주 수월하게 결정이 되고 가능했던 거고, 사람들이 꽃을 사러 오는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깡시골 한 구석에서 원예는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대량으로 단기간에 많이 만들어서 차로 출하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남이 들어와서 뭐 보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뭐 많이 한꺼번에 많이 남들보다 잘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다 출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땅도 사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키워야 될지도 정해야 땅을 되고. 사기 전에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게 해야 되겠다. 네. 땅 보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땅을 사는 거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면하기 위해서 임대농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죠. 임대는 해지하고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해라. 네. 경험을 해보고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 경험이 사실은 실패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임대는 어떻게 해요? 월세인가요, 걔는? 임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서 제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아주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데 네. 농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내 땅 쳐.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장님을 통하면은 저 이 동네에서 농사 짓고 싶은데 네. 농지를 임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이장님하고 상의하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단 그 임대 방식이 불법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불법인가요? 그럼 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면은 뭐 법적으로 뭐 내가 그 농사를 짓다가 수갑을 차고 깜빵을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깜빵 가는 건 아닌가요? 네. 깜빵은 못 가요? 뭐 잘 하고 있는데 불법이란 이유 때문에 네. 갑자기 중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가 연속성을 가져갈 때 뭔가 내가 불리한 상황이 네. 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걸 시샘을 해서 그 불법을 민원을 넣어버리면 네. 그 불법인 상태면은 그 농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가꾼 게 한순간에 사라지네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합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합법적인 방법은 그 임대농가 적법한 방식의 계약서를 쓰는 방식인데 네. 이 방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농지를 가지신 분이 그냥 서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절하라고 하는 거는 수월하게 가는데 네. 계약서를 제대로 써주고 네. 임대계약을 하고 네. 그걸 갖다가 면사무소에 등록을 해서 네. 농지대장을 만들고 네. 요게 이제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 작업을 별로 많이 꺼리죠. 왜 꺼려요? 농업인들은 아주 우리가 도시민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농사를 져요. 혜택이 있습니까? 네,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자재도 하고 기계도 살 때 50% 지원해주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네. 그 다양한 혜택을 농장주가 네. 누리고 네. 실제 농업을 통해서 나는 수익보다 이 혜택이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빌려주고 내 농지를 빌려주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불법인 상태로 농사를 져라, 혜택은 내가 가질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적법하게 그 농지가 임대가 이루어지면은 그 혜택까지도 그 임대 농가한테 다 넘어가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건가요? 불법으로 하면? 그렇죠. 불법으로 하면 아무 혜택이 없고 불안하죠. 네, 무서울 것 같아요. 유지하는데도. 네. 근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경험을 쌓는 작업은 한두 해 정도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런 불법 임대면은 작게 할 경우에 그러면 임대료가 정말 싸겠네요. 엄청 싸죠. 엄청 싸요. 예, 임대료 없이 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도 임대료 없이 그냥 농사져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줘봐야 수확량의 일부를 그것도 아주 일부를 그냥 조금 인사식으로 좀 드셔보세요 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임대는 가능해요, 사실. 근데 저는 농업인의 혜택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은 일단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임대가 가능한 농업인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고 만 60세가 넘어가는 분은 임의로
적법하게 임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적법한 임대를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가능한데 뭐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요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농지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국가에서 그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구하는 방법인데 네. 이 방법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먼저 가서 뭐 청년 농업인, 그 다음에 뭐 후계농,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농업인 해서 이 그 나이가 좀 들어간 든 농업이 그 초보 농업인은 순위가 거의 맨 꼴찌에 가 있죠.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되는데 좋은 걸 얻기는 어렵겠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가니까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럼 척박한 곳에서? 척박하기보다는 뭐 조건들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곳에 가야 될 거고, 그나마 조금 편한 부분들은 그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통한 농지 임대인데 예전에는 좀 물량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근데 조금 그러니까 그 임대를 아주 편한 곳을 찾고 우리 집에서 가깝다든가 아니면 접근이 편하다든가 농지가 이쁘게 생겼다든가 막 이런 걸로 찾다가 세월을 보내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조금 멀더라도 처음 경험은 멀고 힘든 걸 경험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공매의 국유지 임대는 1년 단위로 내가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1년만 쓰고 내가 1년이 되기 전에 나 해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농지에서 충분히 1년 아니면 2년 정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주면 되니까 조금 멀더라도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좀 적극적으로 뭐 1시간 거리 뭐 된다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농사 경험을 좀 하고, 농사 경험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요. 농사 경험보다 뭐 어떻게 뭐 농민수당을 받는다든가 경영체 등록을 한다든가 농협에 조합원 가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경험해 보는 작업, 그거를 위해서 농지를 확보하고 그 농지에다가 그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되면 농협에 조합원 가입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농업에 진짜 진심이고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게 아니라면 뭐 직불금 신청도 가능하고 농민 기본소득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걸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혜택 중에 진짜 좋은 것들,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경험을 그 방법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경영체 등록, 이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경영체 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행정에 익숙해지니까 다음에 했을 때 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뭐 가서 농지구에서 막연하게 뭐 하고 이렇게 돈만 쓰지 사실은 고생만 하지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농업의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이제 그런 행정적으로 내가 얻으면은 그거가 병행해서 농업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격증이요? 농업 자격증을 도전해 보는 거. 그러면 농업 자격증을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조금 습득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초기에 접근은 자격증 공부,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를 받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뭐 농업 관련된 그 지자체나 많은 교육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에 참여하는 거. 지자체에서 교육도 해주나요? 그럼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데가 각 시도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곳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서 거기 가서 열려있는 강좌들을 신청을 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되면은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수업도 기술적인 수업도 듣지만 같이 수업하는 사람들의 경험,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나처럼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은 답을 얻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아, 농업인 인맥을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곳에 그렇죠. 참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수월하죠. 되게 좋은 방법이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게 각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